조심성 없이 말하는 사람들에게 대응하는 비 한마디로 그들의 무리함을 현명하게 막는 방법을 전문가의 조언과 함께 알아보세요. 하나, 조심성 없는 말을 알아차리는 방법. 대화에서 조심성 없이 말하는 사람들은 자주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든다. 그들은 종종 상대방의 기분이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말을 던지며 이런 습관은 대화를 이어가는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남기게 한다.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을 미리 파악해두면 불필요한 상처를 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 말을 할 때 무리하게 끼어대거나 그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자기 주장만을 밀어붙이는 사람들은 대개 조심성 없는 화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이다. 조심성 없는 화법을 알아차리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그들의 말 속에서 공감을 찾기 어려운 부분이 많은지 살펴보는 것이다.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상황에 맞는 말을 하려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드물기 때문에 공감 없이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은 쉽게 조심성 없는 사람으로 분류될 수 있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상대방의 감정 상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농담을 번지는 경우가 있다. 이런 말들은 순간적으로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대화의 흐름을 어색하게 만들 수 있다. 한 노인은 가족 모임에서 이런 조심성 없는 말에 상처를 받았던 경험을 털어놓았다. 그 노인은 가족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어느 가족 구성원이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무심히 이야기하던 도중 다른 가족이 끼어들어 자신의 이야기를 하려 했다. 이때 상대방은 마치 그 노인의 이야기가 중요하지 않다는 듯이 행동했고 이로 인해 그 노인은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 그 노인은 당시 느꼈던 감정을 설명하며 조심성 없는 말이 대화 속에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강조했다. 상대방의 말을 존중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만 강조하는 사람은 종종 대화의 흐름을 끊고 상대방을 불쾌하게 만든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심성 없는 말이 대개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배려하지 않는 태도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한다. 일부 사람들은 상대방의 반응보다는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강하며 이를 통해 무의식적으로 타인에게 상처를 주게 된다. 전문가들은 또한 이러한 태도가 주로 자신에 대한 불안감이나 낮은 자존감에서 기인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즉,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은 오히려 자신의 불안을 숨기려는 행동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조심성 없는 화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할 때 중요한 점은 그들의 의도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자칫하면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으며 그들의 말에 영향을 받아 감정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 따라서 그들의 말 속에 담긴 진심보다는 겉으로 드러나는 태도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둘, 재미있네요라는 말로 예의 있게 무시하기. 조심성 없는 말에 일일이 대응하는 것은 쉽지 않다. 상대방이 무심코 던진 말이라 하더라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불편해질 수 있다. 이럴 때 직접적으로 반박하거나 맞서기보다는 예의 있게 그 상황을 넘기는 것이 도움이 된다. 바로 재미있네요라는 말을 통해 상대방의 발언에 대해 무심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이 말은 상대방의 말을 인정하는 것 같으면서도 깊은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 대화의 갈등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어느 한 노인은 친구와의 대화에서 재미있네요라는 표현을 통해 불편함을 피했던 경험을 이야기했다. 그 친구는 종종 불필요하게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거나 상대방의 이야기에 끼어들어 논란을 일으키곤 했다. 어느 날 그 친구가 또다시 자신의 견해를 강하게 피력하면서 무리한 주장들을 쏟아낼 때 이 노인은 차분하게 재미있네요라고 응답했다. 그 순간 상대방은 잠시 당황하며 자신이 말하고자 했던 말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이후 대화는 자연스럽게 흐름이 전환되었다. 이 노인은 이 경험을 통해 직접 반박하지 않으면서도 상대방이 자신의 말에 대한 반응을 돌아보게 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심리 전문가들은 재미있네요라는 말이 사람의 심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한다. 이 단어는 겉보기에는 무관심한 듯하지만 상대방에게 어떤 의무를 던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즉, 상대방이 무언가 잘못된 말을 했거나 부적절한 이야기를 꺼냈을 때 재미있네요라고 대답함으로써 그들이 자신이 말한 내용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유도할 수 있다. 이 방법은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불쾌감을 주지 않으면서도 조심성 없는 발언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효과적이다. 또한 이 말은 감정을 담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이 방어적으로 나오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조심성 없는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말을 반박담할 때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며
이는 대화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 반면 재미있네요라는 반응은 공격적이지 않고 오히려 무관심하게 들리기 때문에 상대방이 자신이 잘못된 말을 했다는 느낌을 스스로 가지게 할 수 있다. 이는 결국 상대방이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반성하게 하고 나아가 대화의 분위기를 평온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한편 전문가들은 재미있네요라는 표현이 상대방의 말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음을 암시함으로써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말한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갑작스럽게 예민한 주제에 대해 언급하거나 개인적인 문제를 가볍게 다룰 때 이 한마디로 그 상황을 넘길 수 있다. 이러한 표현은 특히 가족이나 오랜 친구와 같은 가까운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심성 없는 발언에 대해 긍정적인 방패 역할을 한다. 따라서 대화 중 상대방이 무심코 던진 말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상대방의 발언이 지나치게 간접적이라 느껴질 때 재미있네요라는 말을 사용해보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다. 셋. 중립적인 반응의 예술. 조심성 없는 말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중립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상황을 유연하게 대처하는 중요한 방법이다. 상대방의 말에 감정적으로 반응할수록 대화는 불필요하게 격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상대방이 의도치 않게 상처를 주는 말을 했을 때 이를 직접적으로 지적하거나 화를 내기보다는 차분하고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함으로써 대화의 흐름을 긍정적으로 이끌 수 있다. 이러한 중립적 대응은 상대방에게 더 깊은 인상을 주며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는 대화로 이어지게 한다. 어느 노인은 가족 모임에서 이러한 중립적 반응이 얼마나 유익할 수 있는지를 경험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 노인은 평소에 조심성 없이 말하는 친척이 있는데 그 친척은 주로 민감한 주제에 대해 가려운 농담을 던지곤 했다. 한 번은 그 친척이 노인의 직업이나 생활 방식에 대해 농담을 했고 처음에는 기분이 나빴지만 노인은 감정을 억제하고 그저가 그렇군요라고 중립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 친척은 예상 외의 반응에 당황하며 자신의 말이 불편함을 주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 이후로 노인은 이러한 중립적 반응이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는데 얼마나 효과적인지 깨닫게 되었다고 한다. 심리학자들은 중립적인 반응이 대화의 긴장을 완화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한다. 특히 상대방의 말에 감정적으로 동요하지 않고 차분하게 반응함으로써 대화의 방향을 더 건설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 중립적인 반응은 상대방에게 이 주제에 대해 불쾌함을 느끼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면서도 그들이 자신의 말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느끼도록 유도한다. 이로 인해 상대방은 불필요한 공격성을 줄이고 대화를 좀 더 진지하게 이어갈 수 있게 된다. 또한 중립적 반응은 조심성 없는 말에 쉽게 영향을 받지 않는 강한 내면을 보여주는 방법이기도 하다. 이는 특히 가족 모임이나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 감정이 쉽게 드러날 수 있는 상황에서 유용하다. 중립적인 반응을 통해 상대방의 말에 흔들리지 않음을 보여줌으로써 자신만의 감정을 지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상대방이 무심코 던진 말의 무게를 스스로 느끼게 만드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이러한 중립적 반응은 일상적인 대화뿐만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서도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상사가 무심코 비판적인 발언을 했을 때 이에 대해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차분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면 상사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한 노인은 회사 생활 중에 상사가 항상 예민한 주제로 농담을 던지는 습관이 있었다고 한다. 그 노인은 상사의 발언에 화를 내기보다는 단순히 그렇군요라고 반응하며 자신의 감정을 보호하는 동시에 상사가 더 이상 그 주제로 가볍게 넘기지 않도록 만들었다. 이 노인은 이러한 경험을 통해 중립적인 반응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질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한다. 결국 조심성 없는 말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중립적인 태도로 응대하는 것은 대화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며 상대방의 태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네. 질문을 통해 대화의 방향 전환하기. 조심성 없이 던져진 말에 대해 직접적으로 반박하지 않고 질문을 통해 상대방이 자신의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것은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다. 단순한 질문 하나가 상대방에게 자신의 발언을 돌아보게 하고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내뱉은 말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할 수 있다. 질문을 통해 상대방의 마음을 열어가는 것은 감정적 충돌 없이 대화를 좀 더 건설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지혜로운 방법이다. 한 노인은 친구와의 대화에서 이 방법을 사용했던 경험을 떠올리며 그 효과를 이야기했다.
친구는 종종 다른 사람의 의견을 가볍게 여기는 습관이 있었고, 그로 인해 주변 사람들을 종종 불쾌하게 만들었다. 어느 날, 그 친구가 노인의 생활 방식을 비난조로 언급하자 노인은 곧바로 반박하지 않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뭔가요? 라는 질문을 던졌다. 친구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하며 잠시 생각에 빠졌고 이후 자신의 발언이 얼마나 무례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이 경험을 통해 노인은 질문이 단순한 대답 이상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느끼게 되었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질문이 대화에서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특히 상대방의 말을 비난하거나 반박하는 대신 그들이 한 말의 의미를 스스로 이해하고 돌아보게 만드는 것은 상대방에게 존중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들의 태도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상대방에게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혹은 그 말의 의미가 뭔가요? 와 같은 질문을 던짐으로써 그들은 자신이 한 말을 깊이 생각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발언에 대한 책임을 느끼게 된다. 질문을 통해 대화를 이끌어가는 것은 또한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조심성 없는 발언은 종종 감정적인 상태에서 나온다. 하지만 질문을 통해 그들이 말한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되면 자신의 감정을 진정시키고 대화를 보다 건설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 이는 감정적인 충돌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되며 대화의 상대방에게도 스스로의 감정을 정리할 기회를 준다. 예를 들어 가족 모임에서 누군가가 무례한 농담을 던졌을 때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나요? 라고 물으면 상대방은 자신이 한 말을 곱씹어보게 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행동을 재고할 수 있다. 어느 노인은 친구와의 대화에서 이 방법을 통해 관계를 개선했던 사례를 공유했다. 친구는 평소에 쉽게 남을 비판하는 편이었고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노인은 가끔 거리를 두곤 했다. 하지만 노인은 어느 날 용기를 내어 친구가 비판적인 말을 할 때마다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라고 물었다. 친구는 그 질문을 받고 담담하기도 했지만 점차 자신의 말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 후로 친구는 비판적인 말투를 줄이고 대화의 방향도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노인은 질문의 힘을 통해 자신의 인간관계를 개선할 수 있었음을 느꼈다. 따라서 조심성 없는 말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질문을 통해 상대방이 자신의 말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것은 현명한 대처법이다. 상대방은 질문을 통해 자신의 발언을 반성할 기회를 얻으며 그 결과 대화는 더 의미 있고 평화로운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 5. 침묵의 힘으로 응답하기. 상대방의 조심성 없는 발언에 굳이 말을 더하지 않고 침묵으로 반응하는 것은 생각보다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침묵은 상황을 차분히 마무리하고 상대방에게 자신의 말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들렸을지를 돌아보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특히 감정이 격해지는 상황에서 침묵은 더욱 큰 힘을 발휘하며 불필요한 감정 충돌을 피하는 데 유용하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주는 것은 상대방에게 말과 행동의 책임을 되돌려주는 방법이기도 하다. 한 노인은 가족 모임에서 상대방의 무리한 발언에 침묵으로 반응했던 경험을 나누었다. 그 모임에서 한 친척이 노인의 경제 상황에 대해 은근히 비꼬는 말을 던졌고 주변 사람들도 순간 어색한 분위기를 느꼈다. 노인은 그 친척의 말에 바로 대꾸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침묵을 유지했다. 그 친척은 노인의 반응에 순간 당황한 듯 보였고 이후 더 이상 그 주제로 말을 이어가지 못했다. 노인은 이 경험을 통해 침묵이 때로는 어떤 말보다도 강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침묵이 심리적으로 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한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자신에게 무언가 반응하기를 기대하며 말을 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예상과 달리 아무런 대꾸 없이 침묵을 유지하면 그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말이 잘못되었는지 돌아보게 된다. 침묵은 이처럼 상대방에게 생각할 여지를 주며 그들이 자신이 한 말을 스스로 분석하도록 돕는다. 이는 특히 조심성 없는 발언에 대응할 때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고 대화의 흐름을 차분하게 유지하는 데 효과적이다. 또한 침묵은 자신의 감정을 보호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조심성 없는 말에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반면 침묵을 유지하는 것은 자신의 내면을 지키는 동시에 상대방에게 불편함을 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족 모임이나 친구와의 대화에서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때 침묵으로 응답하는 것은 감정적 소모를 줄이고
상대방이 스스로 자신의 말을 돌아보게 만든다. 이는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서도 그들이 자신의 태도를 반성하게 하는 방법이다. 한 노인은 친구와의 대화에서 침묵의 힘을 경험했던 사례를 들려주었다. 그 친구는 동종 농담이라는 이유로 노인의 나이와 외모에 대해 무심코 상처 주는 말을 하곤 했다. 어느 날 친구가 또다시 그런 농담을 던졌을 때 노인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침묵을 유지했다. 그 친구는 노인의 반응에 당황한 듯 보였고 곧바로 자신의 말이 불편하게 들렸을 수도 있다는 점을 깨달았다. 이후 그 친구는 그와 같은 농담을 자제하게 되었고 둘 사이의 관계도 한결 부드러워졌다. 노인은 이 경험을 통해 침묵이야말로 상처받지 않고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훌륭한 방법임을 실감했다. 따라서 조심성 없는 말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침묵으로 대처하는 것은 상처받지 않으면서도 상대방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만드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6. 자신감 있는 바디 랭귀지로 반응하기. 조심성 없는 말을 들었을 때 굳이 언어로 대응하지 않더라도 몸짓과 자세를 통해 자신감을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자신감 있는 바디 랭귀지는 상대방에게 신중함과 단호함을 동시에 보여주며 대화를 주도하는 사람으로서의 입장을 확립하게 한다. 몸짓과 자세로 의사소통하는 것은 상대방의 무례한 발언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지키면서도 존중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한 노인은 친구와의 만남에서 자신감 있는 바디 랭귀지를 통해 조심성 없는 말을 효과적으로 대응했던 경험을 이야기했다. 그 노인의 친구는 종종 대화 도중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신의 의견말에 강하게 피력하는 편이었다. 어느 날 그 친구가 노인의 의견을 무시하며 단호하게 자기 주장을 펼칠 때 노인은 말로 반박하지 않고 몸을 곧게 세우고 시선을 고정하며 눈을 마주쳤다. 그 친구는 노인의 별아된 자세를 눈치채고 잠시 머뭇거리더니 자연스럽게 말을 멈추고 대화의 흐름을 차분하게 유지하게 되었다. 이 경험을 통해 노인은 언어적 대응 없이도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 전문가들은 바디 랭귀지가 대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한다. 자신감 있는 자세와 눈맞춤은 상대방에게 심리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며 대화의 주도권을 쉽게 빼앗기지 않도록 돕는다. 특히 상대방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입장을 지키고자 할 때 바디 랭귀지를 사용하는 것은 효과적이다. 자신감 있는 바디 랭귀지를 통해 상대방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태도를 제고하게 되고 조심성 없는 발언을 이어가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게 된다. 이런 바디 랭귀지를 사용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 팔짱을 끼거나 상체를 살짝 뒤로 젖히는 것이다. 이러한 자세는 상대방에게 거리감을 주며 그들이 하는 말을 깊이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낸다. 또한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때 머리를 천천히 끄덕이면서 응시하는 것은 상대방이 자신의 말에 대해 반성할 시간을 줄 수 있다. 이는 상대방이 자신의 말이 불쾌하게 들릴 수 있음을 깨닫게 하고 더 이상 무례한 발언을 이어가지 않도록 만드는 효과를 발휘한다. 어느 노인은 이러한 바디 랭귀지의 효과를 경험한 일화를 나눴다. 그 노인은 종종 친구들 사이에서 조심성 없는 발언을 듣곤 했고 그때마다 자신을 방어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한다. 하지만 어느 날 친구가 무심코 그 노인의 외모에 대해 평가를 하자 노인은 그 친구를 향해 가만히 시선을 고정하며 미소를 지었다. 그 친구는 노인의 눈빛에서 단호함을 느꼈고 잠시 침묵한 후 불편한 듯 화제를 바꾸었다. 이 경험을 통해 노인은 자신감 있는 바디 랭귀지가 때로는 말보다 더 강력하게 상대방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 결국 상대방의 무례한 발언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자신감 있는 바디 랭귀지를 사용하는 것은 불필요한 말다툼을 피하면서도 자신의 감정을 지킬 수 있는 현명한 대처법이다. 예고. 조심성 없는 사람들과의 경계 설정하기. 조심성 없는 말투를 가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자신의 정신적 평온을 지키기 위해 중요한 방법이다. 경계를 설정한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함부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심리적인 선을 긋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가까운 가족이나 오랜 친구와의 관계에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것이 이루어질 때 서로 간의 관계가 더 건강해질 수 있다. 한 노인은 오랜 친구와의 관계에서 경계를 설정했던 경험을 나누었다. 그 친구는 자주 노인의 사생활이나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 무례하게 묻거나 조언이라는 명목으로 비판적인 말을 했다.
그 노인은 처음에는 그 친구의 말을 듣고 상처를 받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감정을 지키기 위해 경계를 설정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다. 그래서 노인은 그 친구에게 조심스럽게 자신의 사적인 문제에 대해 질문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친구는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노인의 진지한 태도를 보고 점차 그 요청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 경험을 통해 노인은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관계를 완전히 끊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새로운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전문가들은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자기 보호의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한다. 상대방이 무심코 던지는 말에 반복적으로 상처받는다면 그 관계에서 자신만의 경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알리고 그들이 무의식적으로나마 그 경계를 넘지 않도록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특정 주제에 대해 말하는 것을 피하거나 상대방이 무례한 말을 할 때 정중하게 그 대화를 중단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다. 또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조심성 없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가치와 자존감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상대방이 무례한 발언을 계속해서 던진다면 그들이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자신에게 상처를 주도록 방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한 노인은 조심성 없이 끊임없이 자신을 비판하는 가족 구성원에게 단호하게 경계를 설정했던 경험을 이야기했다. 그 가족은 늘 노인의 결정을 비난하거나 사사건건 조언을 하곤 했는데 어느 날 노인은 그에게 자신의 선택에 대해 더 이상 비판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가족은 처음에 놀랐지만 노인의 진지함을 느끼고 그 이후로는 의견을 덜 표현하게 되었다. 노인은 이 일을 통해 경계를 설정함으로써 자신의 자존감을 지키고 그 관계에서 더 이상 상처받지 않을 수 있었다. 경계를 설정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특정한 주제나 상황에서 거리를 두는 것이다. 예를 들어 친한 친구나 가족과의 대화에서 특정 주제가 불편하다면 그 주제에 대해 대화를 나누지 않겠다고 정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건강 상태나 경제적 문제와 같은 민감한 주제에 대해 상대방이 함부로 언급하지 않도록 미리 말해두는 것이 경계를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자신이 불편한 주제를 피함으로써 조심성 없는 말로부터 자신의 마음을 지킬 수 있다. 따라서 조심성 없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감정적 상처를 예방하고 서로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방법이다. 8. 불편한 대화를 우아하게 마무리하기. 조심성 없는 말을 하는 사람과의 대화가 너무 불편해졌을 때 그 상황을 우아하게 마무리하는 것은 감정적인 소모를 줄이는 좋은 방법이다. 대화를 깔끔하게 끝내는 기술을 익히면 불필요한 충돌을 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다. 특히 가족 모임이나 친구와의 자리에서 대화를 마무리하는 방법을 알아두면 상황을 훨씬 더 쉽게 통제할 수 있다. 한 노인은 오랜 친구와의 대화 중 이 방법을 활용해 상황을 부드럽게 마무리했던 경험을 이야기했다. 그 친구는 종종 노인의 결정이나 생활 방식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고 그날도 비슷한 내용의 비판을 이어가고 있었다. 노인은 처음에는 대화를 이어갔지만 점점 피곤함을 느끼게 되었고 더 이상의 논쟁이 불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노인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다시 이야기해보자라고 말했다. 그 친구는 잠시 멈칫했지만 노인의 말에 따라 대화를 마무리했고 두 사람은 어색함 없이 대화를 끝낼 수 있었다. 이 경험을 통해 노인은 대화를 깔끔하게 끝내는 것이 감정적으로 얼마나 큰 안정을 주는지 깨닫게 되었다. 전문가들은 대화를 우아하게 마무리하는 기술이 심리적으로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불편한 상황에서 대화를 계속 이어가려는 것은 오히려 더 큰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 하지만 적절한 순간에 대화를 마무리하면 자신의 감정을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간접적인 인상을 주지 않고 자연스럽게 상황을 종료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마무리 방식을 활용해 상대방에게 여유롭고 침착한 인상을 남길 수 있다고 조언한다. 대화를 마무리할 때는 단순히 대화를 끊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오늘 정말 즐거운 이야기 나눴어요. 다음에 또 만나서 이야기 나누게 기대할게요. 와 같은 말로 대화를 끝내면 상대방은 그 순간의 불편함보다는 긍정적인 느낌을 더 오래 기억하게 된다. 이렇게 하면 자신도 기분 좋게 대화를 마칠 수 있고 상대방도 부담을 느끼지 않게 된다. 또한
불편한 대화를 마무리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대화 주제를 전환하거나 일정상의 이유를 들어 자연스럽게 대화를 종료하는 것이다. 한 노인은 조심성 없는 발언을 일삼는 가족 구성원과의 대화에서 제가 오늘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이만 일어나야 할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며 자리를 떴다. 상대방은 당황했지만 그 노인의 침착한 태도 덕분에 어색함 없이 대화를 끝낼 수 있었다고 한다. 이는 상대방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남기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감정을 지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따라서 불편한 대화에서 감정적으로 소모되지 않기 위해서는 대화를 우아하게 마무리하는 기술을 연습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청자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나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